여보, 미안해. 전 재산 날려버렸어. 늦겨울 새벽 회색빛 공기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택배 차량의 시동 소리가 고요한 동네에 울렸다. 박진수, 올해 48. 10년 넘게 택배 현장을 지켜온 그의 몸은 이미 무겁고 굳어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왠지 가벼웠다.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숫자 때문이었다. 17.8%. 비트코인 계좌가 밤새 뛰었다. 올랐네, 또 올랐어. 그의 눈은 빛났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같은 물류센터 기사, 후배 지목이었다. 형, 또 코인 봐요? 와, 진짜 미쳤네. 요즘 코인으로 다들 돈 벌던데. 진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야, 이제 나도 이 판에서 벗어날 때 됐어. 이거만 잘 되면 나도 택배 접고 편하게 살 거다. 지목은 부러운 표정을 지었다. 형도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진수는 대답 대신 계좌의 잔고를 한 번 더 쳐다보며 씩 웃었다. 이날 아침 그의 기대치는 하늘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 그리고 아내의 표정. 오후가 되어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오자 거실에서 아내 김서연이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로 일하는 그녀는 늘 바빴지만 오늘따라 더욱 피곤해 보였다. 서연은 그에게 물었다. 오늘은 일 어땠어? 괜찮았어. 근데 말이야. 진수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계좌 또 올랐어. 이번에 제대로 크게 갈 것 같아. 서연은 얼음처럼 표정을 굳혔다. 또 넣었어? 응, 조금 더. 아니, 뭐 원금 생각하면 조금도 아니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진수 씨,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 요즘 다들 코인 한다잖아.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잘 몰라서 그래. 이게 안정적인 방법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일보다 돈이 일하는 시대야. 서연아, 우리도 이제 한 번쯤은 인생 역전해보자. 서연은 그 말이 자신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줄 진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새벽 일시, 폭락의 시작. 그날 밤, 진수는 잠들지 않았다. 놀랍도록 빨리 뛰는 심장. 모니터 앞에서 그는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갔다. 그때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다. 폭락 경보 -8%. 뭐야? 화면 속 그래프가 미친 듯이 꺾이기 시작했다. -12%, -19%, -25%. 순식간이었다. 혈액이 차갑게 식는 느낌. 잠깐만. 그는 매도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서버가 먹통이었다. 새벽 시장은 감정도 자비도 없었다. -43%, -57%. 계좌 금액이 반토막 나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다. 진수의 손이 떨렸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는데 어제까지 오르고 있었잖아. 거실에 불을 켜고 나온 서연이 그의 표정을 보자마자 직감했다. 진수 씨, 무슨 일? 진수는 목이 쉬어가며 말했다. 다 날아갔어.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얼마나?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화면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떠 있었다. 잔고 32,000원. 서연은 입술을 떨었다. 전 재산 다 넣었어?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응. 대출은? 조용한 방 안에 진수의 대답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것도. 순간 서연의 무릎이 풀렸다. 부부의 첫 폭발. 서연은 손톱이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수 씨, 우리 전세금 빼서 새로 시작하려고 했잖아. 나 진짜 열심히 일했어. 나 당신 믿었어.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왜 상의도 안 하고, 왜 우리 삶을 망가뜨렸어? 진수는 얼굴을 가리며 무너졌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몰랐다니? 진수 씨는 모르는 걸 했잖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걸 걸었잖아. 서연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다. 그저 절망 그 자체였다. 진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서로 다른 두 사람. 진수는 바닥에 앉아 계좌 내역을 계속 보고 있었다. 서연은 침대에 몸을 기대고 속삭였다. 우리 이제 어떡해요? 내일 뭐부터 해야 하지? 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연의 얼굴에 흐르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진수 씨, 난 당신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진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였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옆에 있음에도 진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마지막 장면 바닥에 선 남자. 서연이 잠든 뒤 진수는 혼자 마당에 나왔다. 별빛도 없는 칠흑 같은 새벽. 바람은 차고 고요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진짜 방법이 있을까?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오민석 선배. 진수야, 너 얘기 들었다. 내일 시간 되면 찾아와라.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다. 진수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 문장은 깜깜한 밤속에서 아주 작은 빛처럼 보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선배, 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눈을 감은 진수의 얼굴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비쳤다.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았고 차가운 바람이 베란다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지하 안이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서연이었다. 눈이 붓도록 울었지만 출근 준비는 해야 했다. 주방으로 향하던 찰나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진수를 발견했다. 전날 그대로의 자세였다. 서연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진수 씨, 조금이라도 자지 그랬어.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붉어진 눈, 축 처진 어깨, 빈손. 잠이 안 와. 오늘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나 다녀올게. 진수는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나 정말.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 말도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그래. 그녀는 출근 가방을 들며 덧붙였다. 오늘은 그냥 한 번만 버텨줘. 문이 닫히는 소리. 진수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버티라니.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통장 잔액 영원. 진수는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다. 마우스 클릭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은행 앱을 켰다. 잔액 영원. 심지어 마이너스가 더 컸다. 생활비마저 없었다. 진수는 고개를 감싸쥐었다. 이게 현실이구나.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우편물이 도착한 모양이었다. 그가 문 앞으로 가자 현관문 아래로 밀린 청구서들이 겨우 잡힐 만큼 쌓여 있었다. 전기요금, 관리비, 카드 연체 안내문. 진수는 하나씩 들어올려 읽었다. 이걸 어떻게 메꾸지? 그때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은행. 연체 안내 즉시 납부가 필요합니다. 진수의 숨이 막혔다. 같은 날 오후 집주인 방문. 오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진수는 집안에서 계속 걸었다.
걸을수록 답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이 울렸다. 계세요? 집주인입니다. 진수는 순간 움찔했다. 문을 열자 중년의 집주인 부부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진수 씨 지금 잠깐 괜찮으세요? 네. 집주인은 말끝을 돌리다가 결국 본론을 꺼냈다. 죄송한데요. 전세금 반환 관련해서 연락이 안 돼서요. 이미 날짜가 좀 지나가지고. 진수의 숨이 턱 막혔다. 전세 퇴거 예정일. 그 날짜조차 잊고 있었다. 아, 이게 사정이 좀 있어서. 집주인 부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조금 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들어오시는 분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진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의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우린 이제 갈 데가 없구나. 저녁 서연의 퇴근. 저녁 7시. 서연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나왔어. 오늘은 괜찮아. 그 순간 집이 유난히 조용하다는 걸 느꼈다. 서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청구서와 집주인 메모를 보고 멈춰섰다. 진수 씨, 이게 뭐야?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우리 집 비워야 해. 서연의 손에서 가방이 놓치듯 떨어졌다. 전세금도?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어디로 가? 고시원이라도.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수 씨, 미안해.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미안하단 말 그만하고 싶어. 그 말만 들으면 더 아파. 진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고시원으로 가는 길. 며칠 뒤 그들은 작은 트럭에 살림 몇 개만 싣고 집을 떠났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여기 우리 첫 집이었는데. 진수는 운전대만 바라봤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응. 당신 바보 아니야. 다시 올 거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진수는 오히려 더 슬펐다. 고시원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짐을 옮기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살면 당신 힘들 텐데. 힘든 건 당연한 거지. 진수는 억지로 웃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버텨보자. 그 말은 두 사람을 겨우 붙잡고 있는 마지막 끈처럼 들렸다. 그날 밤 무너진 자존심. 진수는 고시원 방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름 오민석 선배. 진수는 서둘러 받았다. 선배. 민석의 목소리는 담백했다. 얘기 들었다. 지금 어디냐? 고시원이에요. 그래. 내일 나 좀 보자. 이야기할 게 있다. 선배 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석이 차분히 말했다. 진수야. 돈은 잃을 수 있어도 사람은 잃으면 안 된다. 너 지금 딱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라.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은 진수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막 마지막 장면. 새벽 2시. 진수는 잠들지 못한 채 허름한 창문 밖을 바라봤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잠든 채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진수는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아, 꼭 다시 일어날게.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아주 작은 의지가 떠올랐다. 산막은 그가 선배 오민석을 만나 인생을 바꿀 3가지 투자 원칙을 듣는 순간으로 이어진다. 햇빛이 겨우 들어오는 고시원 창문이 회색빛 공기를 들였다. 전날 밤 거의 잠들지 못한 진수는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좁은 방 안에서 서연은 피곤한 얼굴로 여전히 자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진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금속 프레임 침대가 삐걱 소리를 냈지만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무조건 변해야 한다. 오랜만에 보는 선배의 얼굴. 늦은 아침 진수는 허름한 코트를 걸치고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이 그를 감쌌다. 창가 구석자리에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민석, 55세. 진수가 택배 일을 시작했을 때 그를 많이 도와줬던 선배였다. 민석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왔냐, 진수야.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선배 죄송합니다. 꼴이 말이 아니죠.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다들 비슷한 얼굴을 한다. 진수는 얼어붙은 손으로 따뜻한 컵을 감싸며 말했다. 다 날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너무 쉽게 믿고. 민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왜 그랬냐? 진수의 어깨가 내려갔다. 한 번쯤은 나도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문제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 번쯤은이라는 말. 그 말이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 너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기준을 잃은 거다. 민석은 천천히 커피잔을 굴리며 말을 이었다. 진수야,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뭡니까? 기준이다. 민석은 탁자에 손가락으로 세 줄을 그었다. 투자는 기준이 없으면 99%가 실패한다. 진수는 숨을 삼켰다. 민석은 다시 말했다. 너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오르니까 들어갔다. 그건 투자 아니야. 그건 도박이다. 진수는 아프게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래. 그걸 인정하면 반은 성공이다. 민석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비난이 아니라 잡아주는 사람의 어조였다. 첫 번째 원칙 모르는 곳에는 절대 돈을 넣지 마라. 민석은 작은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첫 번째 원칙이다. 그는 글씨를 적었다. 모르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 것. 너 코인 뭘 보고 샀냐?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들 하길래.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이 한다고 내가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투자는 내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 말은 진수의 가슴에 박혔다. 내가 아는 것.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10년 넘게 뭘 해왔냐? 택배요. 그렇지. 그럼 내가 가장 잘 아는 건 전달할 물건, 상권, 사람들의 동선이다. 진수의 눈빛이 빠르게 흔들렸다. 민석은 단호히 말했다. 그걸 돈으로 바꾸는 게 진짜 투자의 시작이다. 두 번째 원칙 수익보다 리스크를 먼저 봐라. 민석은 다시 적었다. 리스크를 먼저 계산할 것. 내가 비트코인 산 건 수익만 봤기 때문이다. 진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맞아요. 투자는 얼마 벌까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를 잃을까를 먼저 봐야 한다. 민석은 종이컵 뚜껑을 벗기며 말했다. 이 커피값이 5,000원이다. 그런데 이걸 사는 사람은 5,000원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서 사는 거다. 진수는 미간을 좁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투자는 항상 지켜야 할 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순간 진수의 머릿속에 비트코인의 급락 그래프가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 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다. 세 번째 원칙 작게 시작해 꾸준히 쌓아라. 민석은 마지막 줄에 적었다.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반복할 것.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한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민석은 조용히 덧붙였다. 진짜 부자는 작게 하지만 정확하게 쌓는다. 그리고 시간이 그걸 크게 만든다. 그 말은 진수의 무너진 마음 한가운데 조용한 불씨처럼 자리 잡았다.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민석은 진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 아직 살고 싶지? 진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예.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이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민석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두꺼운 노트와 중고상가 임대 정보였다. 내가 아는 걸 돈으로 만든다. 작게, 정확하게.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 수 있을까요? 민석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이미 바닥을 봤다. 이제 위로 갈 일만 남았다. 마지막 장면 마음속의 변화. 카페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차갑지만 깨끗한 공기. 진수는 손에 쥔 노트를 바라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선배 말대로 작게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석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오늘부터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거다. 진수는 카페 문을 나서며 눈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서연아, 이번엔 꼭 성공할게. 진수는 카페에서 돌아온 뒤 노트를 품에 안고 고시원 복도로 걸어갔다. 좁디 좁은 공간이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다. 문을 열자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시원 공용 주방 냄새가 방 전체로 퍼진 상황에서도 서연은 작은 전기레인지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진수는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서연이 뒤돌았다. 왔어? 선배님 만났어? 진수는 힘없이 웃지 않았다. 대신 조금 단단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시작? 진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선배가 나한테 투자 원칙을 알려줬어. 오늘부터 내가 아는 걸 돈으로 바꾸기로 했어. 서연은 그의 손에 든 노트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는 세 줄. 모르는 곳엔 투자하지 않는다. 리스크를 먼저 계산한다. 작게 시작해 꾸준히 쌓는다. 서연은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진수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진수도 알았다. 그녀가 이 말에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는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엔 잘할게. 서연은 억지로 웃지 않았다. 대신 작은 고개 끄덕임 한 번으로 그의 새 출발을 받아들였다. 진수의 첫 조사는 상권.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노트를 들고 동네 상가 앞에서 서 있었다. 1층 이미 들어찬 치킨집, 편의점, 약국, 세탁소, 그리고 늘 공실 간판이 붙어 있던 건물. 그는 조심스럽게 건물을 바라봤다. 집배를 하면서 이 상권을 10년은 지켜봤지.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여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오전 유동 인구 중간, 퇴근 시간 유동 인구 높음, 주변의 경쟁업체는 적음, 공실 기간은 조금 긴 편. 진수는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퇴근할 때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면 저녁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은 가능성이 있지. 그때 건물 1층 부동산에서 중년 남성이 나왔다. 어이, 왜 그렇게 한참을 서 있어요? 진수는 멋쩍게 웃었다. 아, 그냥 좀 볼 게 있어서요.
남성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혹시 공실 알아보는 거예요? 예. 남성은 바로 공실 브로셔를 꺼냈다. 여기 2층 지금 비어 있어요. 작고 임대료도 저렴해서 창업 초보들 많이 들어오고. 진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아니요,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남성은 그렇지 요즘 다 힘들지 하며 돌아갔다. 진수는 브로셔를 들여다보았다. 임대료 35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진수의 머릿속에서 민석의 말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곳엔 절대 돈 넣지 마라. 그렇지. 난 지금 투자자가 아니라 조사자다. 진수는 브로셔를 접어 넣었다. 중고가전점 발견. 다른 동네로 이동하던 중 진수는 오래된 중고가전 가게 앞에서 멈춰섰다. 간판은 빛이 바랬고 매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아, 손님? 저희 이번 주까지 정리해요.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리요?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경기 안 좋아서요. 이 동네 사람들이 중고를 잘 안 사요. 진수의 머릿속에 민석의 세 번째 원칙이 떠올랐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쌓아라. 진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혹시 가전제품들 처분하실 건가요? 사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럼요. 있어봤자 자리만 차지하죠. 진수는 매장 구석에 놓인 고장 스티커가 붙은 전자레인지, 청소기, 공기청정기를 보았다. 고장이라고 다 버리는 건 아니죠?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냥 애누리 하려는 손님들 많아서 귀찮아서 스티커 붙여둔 거죠. 진수는 순간 눈이 번쩍였다. 이거 싸게 넘기실 수 있나요?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사려고요?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조금만요. 제가 아는 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요. 사장은 곧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거 전부 해서 20이면 돼요. 20만 원. 진수의 통장엔 얼마 남지 않은 망가진 숫자가 떠올랐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쌓아라. 진수는 중얼거렸다. 살게요. 그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작은 첫걸음이었다. 진수의 첫 술이 고시원으로 돌아온 뒤 진수는 작은 드라이버 세트를 꺼냈다. 서연이 물었다. 이게 뭐야, 다 고장난 거 아니야? 진수는 조심스레 말했다. 고장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는 유튜브 영상 하나를 켜고 전자레인지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전자레인지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순간 작은 딸깍 소리가 났다. 진수는 전원을 넣었다. 그리고 작동했다. 진수의 눈이 크게 열렸다. 됐다. 됐다. 그가 기뻐서 외치자 서연도 웃으며 다가왔다. 정말 고친 거야? 응. 이거 팔면 내일 또 다음 걸 살 수 있어.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진수 씨, 방금 표정 정말 오랜만에 봤어. 진수는 수리된 전자레인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장면 첫 수익의 희미한 그림자. 다음 날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전자레인지가 1시간 만에 팔렸다. 판매 금액 4만 원, 순수익 2만 원. 하지만 진수는 그 어떤 거액보다 이 2만 원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손에 쥔 현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진짜로 버는 돈이구나.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그를 감싸 안았다. 진수 씨, 우리 정말 시작됐나 봐. 그리고 진수는
마침내 웃었다. 응,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첫 번째 진짜 수익. 전자레인지 수리에 성공한 지 며칠 뒤, 진수는 마치 중고 가전의 구조를 조금씩 익혀가는 듯 했다. 고장난 청소기, 오래된 공기청정기, 노후된 전기포트까지 하나씩 뜯어보고 청소하고 필요하면 부품을 갈아 끼웠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반복되는 작은 성공들이 진수의 몸을 다시 숨쉬게 만들었다. 그러나 작은 수익만으로는 두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진수는 노트를 펼쳐 그동안 적어둔 사항들을 다시 정리했다. 상권 분석, 빈 점포 위치, 중고거래 수익, 리스크 관리, 투자 여력, 그리고 마지막 줄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두 번째 한 걸음 매장 탐색, 폐업 직전 중고 상점. 어느 추운 오후 진수는 다시 상권 조사를 하러 나갔다. 그때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눈에 익은 가게가 보였다. 며칠 전 방문했던 폐업 직전의 중고 가전점. 간판은 더 희미했고 문 앞에는 마지막 정리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진수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딸랑. 낡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만난 사장이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 손님. 다시 오셨네요. 예, 혹시 아직 남은 가전들 있나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줄었지만 조금은 있어요. 요즘 이런 데 관심 가지시는 분이 드문데. 진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어제보다 더 텅 비어 있었지만 유심히 보면 여기저기 가능성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이 가게 완전히 정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사장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계약 끝나면 그냥 집에 가죠. 6개월째 적자예요.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진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작은 가게지만 사장의 마음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을까. 그는 천천히 말했다. 혹시 가게 넘길 생각도 있으세요?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넘긴다고요? 여길요? 예. 작은 규모라도 저한테는 소중한 첫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사장은 한참 동안 진수를 바라보았다. 요즘 이런 말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진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제대로 공부해서 진짜 작게 시작해 보려고요.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 가게 넘겨드릴게요. 순간 진수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문제는 가격. 그러나 사장은 덧붙였다. 근데 권리금은 조금이라도 받아야 해서. 진수는 조용히 말했다. 얼마 생각하세요? 사장은 종이에 적어 진수에게 보여줬다. 300만 원. 진수는 숨을 삼켰다. 그는 현재 가진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 사장은 진수의 표정을 보더니 말했다. 부담되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억지로 권하는 건 아닙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잠시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는 가게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고개를 숙여 중얼거렸다. 이 선택,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서연과의 대화. 집으로 돌아오자 서연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아, 나 기회가 하나 생긴 것 같아. 서연은 놀란 듯 그를 보았다. 기회? 진수는 가게 이야기를 조심스레 설명했다. 서연의 표정은 처음엔 경계로 굳어졌지만 점점 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말을 끝내자 서연은 천천히 물었다. 그럼 돈은? 진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 가진 돈으론 부족해.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진지하게 물었다. 진수 씨, 이번에도 무리하는 건 아니지? 진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이번엔 무리 안 해. 모르는 곳이 아니고 내가 직접 발로 뛴 곳이야. 위험도 계산했어. 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동안 봐온 절망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의 눈엔 분명히 확신이 있었다. 서연은 작은 숨을 쉬고 말했다. 그럼 내가 저축해둔 돈 조금 있어. 대신 진수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신 이번엔 절대 혼자서 결정하지 마. 진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 서연아.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볼게. 권리금 협상. 다음 날 진수는 다시 가게를 찾았다. 사장은 그를 반겼다. 금방 오셨네요. 생각 정리되셨나 봐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근데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뭔데요? 권리금을 200만 원으로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은 눈을 크게 떴다. 200이요? 그건 좀. 진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라 모든 돈이 소중해요. 제가 이 가게 정말 오래 운영하고 싶어요. 부담이 적어야 저도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처음 창업할 때 이렇게 부탁했지. 그는 오래된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요. 200에 넘길게요. 진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벅차올랐다. 작은 가게의 첫날. 며칠 뒤 진수와 서연은 새롭게 받은 가게를 함께 청소하고 있었다. 낡은 먼지, 오래된 포스터, 버려진 상자 속의 부품들. 그 모든 게 두 사람의 손끝에서 조금씩 새롭게 변해갔다. 서연이 말했다. 이 공간, 우리 집보다 더 낡았는데 왠지 좋아 보인다. 진수는 웃으며 말했다. 여긴 우리의 두 번째 집이 될 거야. 새 가게의 셔터를 내리며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다. 진수의 작은 중고 가전점이 문을 연 지 2달이 지났다. 아직 번듯한 매출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나가는 물건들이 늘었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아침 8시 진수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가게 셔터를 올렸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하루를 처음 여는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렸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야, 박진수, 가게 한다는 얘기 듣고 왔다. 진수가 돌아보자. 몇 년 전 택배하던 시절 친하게 지냈던 지인, 상배가 다가오고 있었다. 오랜만에 등장, 그리고 불길한 예감. 상배는 늘 돈 냄새에 밝은 사람이었다. 단타 투자, 코인, 해외 선물. 진수가 멀리해야 할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하는 그런 타입. 그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야, 진수야, 완전 사업가가 됐네. 여기서 돈 좀 벌겠는데? 진수는 멋쩍게 웃었다. 아직 멀었어. 그냥 조금씩 하는 거지. 상배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야, 그렇게 느리게 가면 언제 부자 되냐? 너한테 딱 맞는 기회가 있는데. 진수는 이미 싫은 예감이 들었다. 기회? 상배는 바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응. 나 이번에 좋은 투자처 하나 들어갔는데 너도 하면 딱 좋겠다. 첫 달 수익률만 20% 넘는다. 진수의 심장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20%. 한때 그 숫자 앞에서 모든 걸 잃었다. 그럼에도 귀가 반응했다.
상배야, 나 이번엔 그런 거 안 해. 상배는 웃으며 말했다. 에이, 너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야. 가게 한다며? 자금 좀 마련하려면 이게 제일 빠르다니까? 진수는 살짝 눈길을 돌렸다. 상배의 말은 위험한데도 달콤했다. 그때 민석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내가 망한 이유는 빠른 돈에 현혹됐기 때문이다. 진수는 조용히 물었다. 상배야, 이거 위험한 건 아니야? 상배는 손을 흔들었다. 야, 위험한 게 어딨어? 요즘 돈 버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 말, 바로 그 말에 진수는 과거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혼자 남겨진 오후 흔들리는 진수. 상배가 돌아간 뒤 진수는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봉투엔 투자 설명서가 들어 있었다. 디자인도 번듯하고 수익률 그래프도 화려했다. 그는 천천히 읽었다. 첫 달 수익률 평균 20.7%, 위험도 낮음, 전문 운영팀 관리. 읽을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나도 지금 자금 조금만 불리면 가게 좀 더 확장할 수 있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다. 여기 있었네. 오늘 조퇴했어. 진수는 얼떨결에 봉투를 찌그러뜨렸다. 서연아, 일찍 왔네. 서연이 그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진수는 손에 쥔 봉투를 가렸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나 서연은 오래 함께 살아온 감각으로 바로 알아챘다. 진수 씨, 나랑 눈 못 맞출 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꺼내 서연에게 보여줬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뭔데? 상배가 소개해준 투자래. 서연은 봉투를 조심히 내려놓고 말했다. 진수 씨, 혹시 마음 흔들렸어?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이 눈을 들었다. 진수 씨,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아? 당신이 작은 수리 하나하나 하면서 자신을 다시 세워왔기 때문이야. 진수의 눈이 흔들렸다. 나 잘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서연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하고 싶다는 말 알아. 근데 빠른 길은 또다시 우릴 망가뜨릴 거야. 그 말은 진수의 심장을 찔렀다. 밤 진수의 결심. 서연이 집으로 돌아간 뒤 진수는 가게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봉투를 다시 펼쳤다. 그래프는 화려했고 수익률은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 작게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진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게 리스크란 거지. 그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 써 있는 첫 번째 원칙. 모르는 곳엔 투자하지 않는다. 진수는 봉투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난 또 실수하고 싶지 않아. 그는 봉투를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다음 날 새로운 성장.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정리된 물건들을 다시 점검했다. 그리고 새로 고쳐둔 가전들을 하나씩 사진 찍어 올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뒤에서 조용히 물었다. 결국 안 하기로 한 거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난 나만의 속도로 갈 거야.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거면 돼. 그게 진짜 진수 씨야. 그 말에 진수는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기회.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동네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정미 사장님이었다. 정미가 말했다. 여기서 전자레인지 고쳐준다는 얘기 들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예. 가능한 건 다 해보죠. 정민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가게에 있는 가전이 몇 개 고장 났는데 혹시 맡길 수 있을까요? 진수의 눈이 커졌다. 아, 당연하죠. 정민은 웃으며 말했다. 고장 난 게 많아서 조금 손 가실 거예요. 진수는 자신 있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해볼게요. 정민은 생긋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일단 5개 가져올게요. 5개.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눈빛이 반짝였다. 드디어 일이 들어온 거구나. 육막 마지막 장면 위험을 넘긴 진짜 첫 성장. 정미 사장님이 돌아간 뒤 진수는 고장난 가전 5개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힘들지 않아? 진수는 미소 지었다. 힘든데 좋다. 서연도 웃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흔들리지 않고 갈게. 그는 손에 드라이버를 쥐었다. 작은 방, 낡은 도구, 쌓여있는 가전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수의 손에 들린 순간 반짝이는 가능성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빠른 길은 필요 없어. 난 내 길로 갈 거야. 정미 사장님의 고장난 가전 5개를 고친 뒤 진수의 가게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왔다. 여기 고쳐줘요. 동네 첫 입소문. 며칠 뒤 색이 바랜 간판 아래로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딸랑. 진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서 오세요. 손님은 두 손으로 무거운 공기청정기를 들고 말했다. 정미 사장님 소개로 왔어요. 여기 수리 잘한다고 해서. 진수의 눈이 반짝였다. 예, 맡겨만 주세요. 되는 건 최대한 살려드릴게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저도요. 여기 전기포트 고쳐주신다면서요? 사장님, 우리 가게 전자레인지도 좀 봐주세요. 하루 동안 3명의 손님이 연이어 들어왔다. 진수는 어안이 벙벙했다. 서연이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여보, 이거 가게 좀 잘 되는 것 같아.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서연은 그의 두 손을 잡았다. 잘하고 있어. 당신이 이렇게 웃는 거 얼마만인지 알아? 진수는 그 말에 잠시 말이 없었다. 첫 번째 큰 술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날 오후 가게 문이 천천히 열렸다.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나이가 많은 남성이었고 거친 손으로 묵직한 대형 청소기를 끌고 왔다. 그는 말했다. 인터넷 보고 왔어요. 이거 고칠 수 있겠습니까? 진수가 청소기를 들여다보자 문제가 단순해 보이지 않았다. 모터 소리가 불규칙했고 전원도 불안정했다.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밖에서 새로 사면 비싸서. 그 말이 진수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살려볼게요. 남성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다시 찾아온 밤샘. 서연이 퇴근해 오자 진수는 작업대 위에서 청소기를 완전히 분해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부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진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포기한 흔적은 단 한 점도 없었다. 여보, 밥은 먹었어? 진수가 손을 멈추며 말했다. 잠깐만. 이거 조금만 더 보면 될 것 같아.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았다. 무리하지 마. 진수는 작게 웃었다. 무리 아니야. 이거 고치면
그분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더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보였기 때문이다. 정말 많이 변했다, 당신. 진수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살리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장이 깊어지자 작업대의 작은 램프만이 고시원 방에 빛을 드리웠다. 그리고 새벽 3시 청소기는 조용히 동작을 시작했다. 윙, 일정하고 안정된 소리가 났다. 진수는 눈을 크게 뜨며 외쳤다. 됐다. 서연도 함께 웃었다. 정말 대단해, 여보. 진수는 어딘가 어린아이처럼 말했다. 나 할 수 있었어. 드디어 진짜 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어. 손님이 돌아오다. 다음 날 아침 대형 청소기를 맡겼던 손님이 들어왔다. 진수가 포장해둔 청소기를 건넸다. 남성이 전원을 켜보자. 이번엔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다. 살아났네. 그 목소리는 깊은 놀라움과 기쁨이었다. 진수는 겸손하게 말했다. 부품 하나만 교체했어요. 사용하시다가 또 문제 있으면 바로 오세요. 남성은 진지하게 진수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새로 살 돈 아꼈어요. 진수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말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남성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수리비고, 이건 덤이요. 봉투는 예상보다 무거웠다. 거기엔 수리비 외에도 감사의 의미가 담긴 소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 있었다. 남성이 떠난 뒤 진수는 조용히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정말 인정받는 건가? 서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응. 사람은 진심으로 할 때 인정받는 거야. 새로운 계약 제안. 그날 오후 정미 사장님이 다시 들어왔다. 사장님, 우리 공방에서 부탁 좀 드릴 게 많아서요. 진수는 반갑게 웃었다. 얼마든지요. 정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요. 우리 가게에 있는 버려진 가전이 40개 정도 돼요. 진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40개요? 서연도 깜짝 놀랐다. 이 정도면 작은 공장 수준인데요? 정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진수 사장님이 공장장 하시면 되죠. 가게 안에 웃음이 번졌다. 그러나 진수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도 함께 피어올랐다. 불안, 그리고 도전, 진수의 선택. 밤이 되어 가게 불을 끄고 커피를 마시며 진수는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40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이미 40개보다 더 큰 걸 버텼어. 우리 집 잃었던 것보다 이건 훨씬 희망적인 일이야.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 도전해 볼게.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잘할 거야. 칠막 마지막 장면 진짜 도약의 전조. 고시원에 돌아와. 진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딘가 새로운 빛이 비치는 듯했다. 노트를 꺼내 조심스럽게 적었다. 중고상점 매출 안정, 수리 주문 증가, 공방과 대량 수리 계약 가능. 그리고 마지막 줄에 굵고 힘 있는 글씨로 썼다. 도약 준비월 800만 원 예상. 진수는 노트를 꼭 닫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40개의 고장난 가전들이 가게 한쪽 벽면을 완전히 채울 만큼 들어왔을 때 진수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공기청정기, 청소기, 커피 머신, 전자레인지, 토스터,
각기 다른 상태, 다른 고장들. 하지만 그 모든 앞에서 진수의 표정은 두렵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서연이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여보, 이거 다 하면 정말 한 달에 800만 원 넘겠다? 진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이 이상도 가능할 것 같아.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 진수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건 진짜 기회야. 그 순간 둘의 눈빛에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첫 작업 두려움보다 확신. 진수는 공방에서 빌려온 작은 카트를 끌어 순서대로 가전들을 작업대에 올렸다. 첫 번째는 공기청정기. 그는 나사를 풀며 집중했다. 서연이 물었다. 여보 힘들면 천천히 해.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이번엔 느린 게 목적이 아니야. 정확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 말이 진수 자신에게 하는 맹세처럼 들렸다. 공기청정기 내장 팬을 분해하면서 진수는 무언가를 보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 이거 팬 고착이네. 쉽네. 빨래 집게처럼 잡혀있던 먼지를 털어내고 부품 하나를 조정하자 부드러운 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윙. 규칙적인 회전. 서연은 놀라 입을 가렸다. 여보 또 고쳤어? 이거 거의 기계랑 대화하는 수준인데? 진수는 웃으며 말했다. 기계도 사람도 정성을 들이면 살아나는 건 똑같아. 서연의 눈이 찡해졌다. 멈춰버린 청소기 가장 큰 고비. 두 번째는 가장 문제가 심각해 보였던 청소기였다. 진수는 모터를 분해하며 중얼거렸다. 이 친구가 제일 문제네. 모터 코일 일부가 타 있었다. 단순한 청소로 해결이 안 되는 상태.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이건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진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펜을 꺼내 노트에 적었다. 모터 교체 가능. 비용 18,000원. 예상 수리 시간 2시간. 서연이 놀라 물었다. 적고 있어? 진수는 단단하게 말했다. 응. 이제 감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는 리스크 계산 원칙을 떠올렸다. 리스크를 먼저 계산해라.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수리 비용 18,000원. 예상 판매가 35,000원. 순수익 약 17,000원. 여보 할래.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럼 해. 진수는 모터를 교체하며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청소기는 조용히 다시 살아났다. 윙. 새것 같은 소리. 진수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됐어. 서연은 감격한 듯 말했다. 여보 이거 진짜 기적이다. 진수는 천천히 말했다. 기적 아니야. 원칙을 지킨 거야. 폭발적인 주문 러시 도약의 순간. 며칠 뒤 정미 사장님의 공방에서 1,040개 물건 수리를 완전히 마친 시점. 그날 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상품들이 하나둘 판매 완료 표시를 찍기 시작했다. 띠링, 띠링, 띠링. 알림이 쉴 틈 없이 울렸다. 서연이 놀라서 스마트폰을 들었다. 여보, 이거 뭐야? 지금 20분 만에 8개 팔렸어. 진수가 급히 컴퓨터로 확인했다. 판매 완료, 판매 완료, 판매 완료. 순식간에 12개가 나갔다. 진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말도 안 돼. 그때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여보, 40개 전부 팔리면 이번 한 달 총 수익 1,000만 원 넘는다.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정말 이걸 이루고 있네.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이뤘어. 누구도 대신해 준 게 아니야.
TV 인터뷰 제안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 그날 저녁 전화 한 통이 가게로 걸려왔다. 혹시 박진수 사장님 맞으시죠? 진수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그런데요? 상대방은 지역 방송국 PD였다. 요즘 동네에서 기계 살리는 사장님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서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진수는 얼어붙었다. 서연이 뒤에서 물었다. 여보, 무슨 전화야? 진수는 천천히 말했다. 인터뷰하래. 서연의 입이 벌어졌다. 정말? 당신이요?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그를 끌어안았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달라질 거야. 진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드디어 사람들이 날 믿어주는구나. 팔막 마지막 장면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런 거였다. 오랜만에 조용한 밤. 진수는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분해된 부품 냄새, 낡은 플라스틱의 따뜻한 온기, 정리된 작업대, 모든 것이 자신이 살아온 날들보다 더 선명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 적힌 문구. 모르는 곳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리스크를 먼저 계산한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쌓는다. 진수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월 1,000만 원 달성 현실 가능. 전직 택배기사 중고 수리 전문가. 그리고 진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인생 내 손으로 다시 세웠다. 문 쪽에서 조용히 서연이 말했다. 여보, 이제 가자. 우리 인생 다음 페이지로.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손을 잡고 가게 문을 닫으며 그는 속삭였다. 다음 달은 더 크게 갈 거야. 밤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여느 평범한 부부 같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다.